이번 주는 미국 경제에 대단히 중요한 한 주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7월에 FOMC가 오늘 회의가 시작이 돼 내일 금리 인상이 결정이 됩니다. 이 연준의 0.75%포인트 인상이 유력해지면서 두 번 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 것으로 보이고 또 오늘부터 애플과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 이른바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줄줄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따라서 연준의 금리 인상의 폭과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결과에 따라서 미국 경제가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 주목되고 있습니다. 주영석 기자.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부터 FOMC 회의가 시작이 돼서 내일이면 이제 금리 인상이 결정이 되는데 현재 예상은 0.75%포인트 인상하는 것이 유력하죠? 그렇죠. 지금은 뭐 그렇게 거의 대세가 기운 것 같습니다. 네. 대부분의 언론 전문가들이 0.75%포인트 인상을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 좀 짚어보면 지난 3월에 처음으로 0.25%포인트 인상을 시작으로 이제 금리 인상에 들어갔고요. 연방준비제도가. 그리고 이제 5월 FOMC에서 0.5%포인트 빅스텝을 밟았고 그리고 6월에는 0.75%포인트 자이언트 스텝을 밟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준금리가 1.5%에서 1.75% 사이. 그러니까 이번에 만약에 예측대로 0.75%포인트를 올린다고 하면 2.25%에서 2.5% 사이로 이제 네. 껑충 기준금리가 뛰어오르게 되는 겁니다. 특히 처음에는 사실 1% 울트라 스텝까지도 예상이 됐어요. 이달 초에 6월 그 CPI, 6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됐을 때 9.1%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9%대로 물가가 올랐다는 그 충격 때문에 한때 울트라 스텝 1%포인트를 한꺼번에 올릴 수도 있다는 예상이 나왔는데 그게 이제 좀 사그러들었죠. 그래서 지금은 울트라 스텝은 아니고 0.75%포인트 올릴 것 같다 하는 것이 대세고요. 뭐 아마 이변이 없는 한 내일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번 금리 인상이 0.75% 자이언트 네. 스텝으로 거의 기울고 있는 것은 역시 아직도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작용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예, 그런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이제 금리 인상 폭이 클수록 효과적인데요. 네. 더군다나 지금은 40여 년 만에 최고의 그 물가가 오른 상황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세게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문제는 금리 인상을 강하게 하면 할수록 부작용이 생기죠. 대표적으로 소비가 위축되고 이 매출이 줄어들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굉장히 위축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 금리 인상 폭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소비가 위축되기 때문에 미국 경제의 핵심은 역시 소비 아닙니까? 그렇죠.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미국 경제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 경기 침체에 대한 걱정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연방준비제도 입장에서는 어차피 세게 올리는 건 그냥 1%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아닌 거죠. 지금 사실 0.5%포인트, 0.75%포인트 올리는 것도 굉장한 부담. 사실 그 비정상적으로 많이 올리는 건데 여기에 더해서 1%포인트 까지 올린다는 건 좀 지나친 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연방준비제도도 그런 점을 이제 가늠을 해가지고 이 정도면 굳이 1%까지 올릴 필요는 없고 0.75%포인트 정도만 올려도 물가를 잡는데 어느 정도 효과를 낼 수 있고 그나마 조금이라도 덜 오르는 게 경기 침체로 가는 것도 역시 좀 방어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제 이런 점을 형량을 이렇게 조절을 해본 결과 1%보다는 역시 0.75%포인트다. 이런 결론을 좀 얻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근데 연준으로서도 0.75%포인트면은 충분하다라고 믿고 있는 어떤 그 이유가 근거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근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각종 지표가 좋게 나온 게 연방준비제도가 0.75%포인트 인상만으로도 충분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기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6월 CPI는 9.1%여서 우리에게 충격을 줬지만 그 이후에 나온 각종 주요 지표들이 다 우리 입장에서는 좀 좋게 나왔어요. 그게 굉장히 컸습니다. 미시간 대학 소비자 심리 지수 중에 5년 기대 인플레이션 7월에 5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2.8%로 나왔죠. 전월 그러니까 6월에 비해서 0.3%포인트가 하락했습니다. 이건 굉장히 좋게 나온 거고요. 그리고 미시간 대 소비자 심리 지수 중에 10년 기대 인플레이션도 점차 낮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6월 CPI 중에서도 이제 변동성이 큰 뭐 식품이라든가 그 가솔린 가격을 제외한 나머지 가격 근원 그 소비자 물가 지수가 5.7%로 나타났죠. 이게 그 5월에 근원 CPI가 6%였는데 0.3%포인트가 내려갔고요. 오랜만에
5%대로 지금 떨어진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근원 CPI가 3월에 6.5%로 정점을 찍고 나서 지금 3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 근원 CPI가 3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고 미시간대 소비심리지수도 지금 그 5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3%대에서 2.8%로 지금 내려갔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점을 감안하면 인플레이션이 이제 거의 이제 그 절정을 찍은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 좀 내려가는 그런 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준은 물가가 이제는 그 정상에 올랐고 정상에서 이제 내려가고 있다 하는 그런 판단을 하면서 1% 필요 없고 0.75%포인트로도 충분하다. 이런 생각을 지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연준의 강경파들 가운데는요. 0.75보다 더 낮은 금리 인상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좀 이례적이죠. 네. 강경파들은 이 금리 인상을 강하게 요구해 왔는데 네. 최근 들어서 지금 목소리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 지난달 FOMC 정례회의에서 에스더 조지 캔자스티 연방준비은행 총재 발언이 화제가 됐는데 이 사람이 아주 대표적인 강경파 매파 중에 한 명인데 자신은 0.75%포인트 인상에도 반대한다. 0.5%포인트 인상이면 충분하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통화 정책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서 경기의 어떤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것을 우리가 우려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금리를 너무 한 번에 많이 올리게 되면 그러면 이제 유동성이 이제 줄어들면서 소비 위축이 될 가능성이 있고 그럼 경기가 안 좋아질 수 있는 경기의 불투명성이 커진다는 거죠. 그렇게 상황을 만들어 가서는 안 된다는 게 이 매파인 에스더 조지 캔자스티 연방준비은행 총재 발언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매파임에도 불구하고 그 적극적인 통화 정책을 선호하는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0.75%포인트도 많다. 0.5%포인트면 충분하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의미는 역시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하는 건 분명하지만 경기 침체가 뻔히 보이는 거를 알면서도 보면서도 그런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잡되 경기 침체가 보이면 경기 침체도 피해 갈 수 있어야 된다. 이게 그 에스더 조지 총재의 발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매파들이 나서서 오히려 지나친 금리 인상을 자제해야 된다고 지금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잡으려다 경기 침체를 불러오는 실책을 범해서는 안 된다. 이게 지금 그 연준의 그 매파들의 생각인 것 같고요. 우리 속담에도 있잖아요. 뭐 초가삼가 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가 태우면 안 된다. 네. 좀 그런 느낌이 드는 좀 상황인 것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7월에 0.75%포인트 인상을 하고 이제 다음부터는 이제 아무래도 좀 인상폭이 좀 줄어들겠네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보면 좀 그런 가능성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가 이번 이제 7월이 오늘 시작돼서 이제 내일 끝나잖아요. 7월 정례회의가. 그리고 8월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9월 말에 또 그다음 이제 FOMC 정례회의가 열리는데 그러니까 이번 정례회의 끝나면 2달의 여유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2달이 굉장히 클 것 같아요. 그 2달 동안 물가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리고 각종 경제 상황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런 것들이 좋게 변한다면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좀 내려오고 그리고 미국의 뭐 경제 상황이 뭐 어느 정도 적당한 수준을 유지한다. 그렇게 한다면 9월 FOMC에서는 연준의 금리 인상폭이 다소 축소될 수 있다. 뭐 이런 예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FOMC에서는 원래 0.25%포인트를 인상하는 게 그게 뭐라 그럴까 일반적인 상황이잖아요. 그런 점에서 0.5%포인트나 0.75%포인트는 굉장한 파격이었습니다. 따라서 인플레이션이 물론 워낙 고공행진이기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이 극약 처방을 했던 것인데 극약 처방이라는 것은 오래 할 건 아니죠. 필요할 때 잠깐 하는 거지 절대 이건 오래 할 건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5월과 6월 이번 달 7월까지 3연속 그 극약 처방을 했다고 그런다면 9월부터는 뭔가 좀 달라질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9월 FOMC부터는 조금씩 정상을 찾아갈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9월에 단숨에 정상을 찾기는 어렵겠지만 조금씩 정상 쪽으로 좀 내려가는 그런 선택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 이거는 이제 7월 FOMC가 종료되고 나서 2달
그다음 이제 9월 FOMC 열릴 때까지 2달 동안의 경제 상황은 우리가 좀 봐야 되니까 변수가 있기 때문에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과 같은 흐름이 이어진다면 충분히 금리 인상 폭을 낮출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좀 해봅니다. 그러니까 관건은 7월 네. FOMC 이후 9월 FOMC가 열리기 전까지 그 기간에 경제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여부가 관건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지표죠. 그 네. 수치상으로 이게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7월 CPI, 7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이제 8월 초에 나올 거고요. 7월 근원 CPI가 나올 거고, 그다음에 8월 CPI, 8월 근원 CPI가 이제 9월에 나올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9월 FOMC가 열리기 전에 우리가 알 수 있는 수치들이고요. 그리고 미시간 대학 소비자 심리지수 5년 기대 인플레이션도 8월과 9월 수치가 9월 FOMC가 열리기 전에 나올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CPI, 미시간대 소비심리지수 이런 주요 수치들에서 하락세가 이어진다면 그렇다면 9월 FOMC에서는 금리 인상폭이 줄어들 수도 있다. 우리가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러나 반대로 얘기하면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인플레이션이 계속 뭐 9% 되고 뭐 근원 CPI도 좋지 않고 이러면 뭐 9월 FOMC에서 0.75%포인트 또 뭐 인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에 따라서 연준의 대응은 달라질 수밖에 없고 지금 우리가 예측하는 건 말 그대로 예측일 뿐이고 그때 가서 또 그때의 상황에 맞게 연준이 결정을 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네. 오늘부터 빅테크들 실적 발표가 줄줄이 이어지죠. 그렇죠. 빅텍 가운데 이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 구글의 뭐에서 알파벳이 오늘 이제 실적 발표를 합니다. 아무래도 오늘 장이 마감되고 할 것 같은데요. 그렇겠죠. 예. 그리고 내일은 메타, 구 페이스북이죠. 페이스북에서 이름을 바꾼 메타가 내일 실적 발표하고요. 애플과 아마존, 인텔이 내일 모레 28일 목요일 날 실적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미국을 대표하는 주요 빅테크들이 이번 주에 2분기 실적 보고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파이자, GM, 프록터 앤 갬블, 에너지 회사 쉘, 엑슨모빌, 쉐브론 같은 주요 또 기업들이 29일 금요일 날 실적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이 미국의 중요한 기업들의 실적이 어떤 결과로 나오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크게 좀 시장이라든가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일단 어제 한 차례 큰 파장이 있었죠. 월마트의 실적이 굉장히 저조하게 나왔어요. 어제 월마트가 실적이 저조하게 나오면서 10% 가까이 그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오늘도 지금 그래서 주식시장이 좋지 않아요. 지금 뭐 나스닥은 마이너스 1.88%, S&P 500은 마이너스 1.25%, 나우가 마이너스 0.64. 그래서 전부 다 지금 마이너스인데 역시 어제 그 월마트의 실적 조조가 크게 좀 파장을 일으킨 것 같고 GM도 지금 2분기 실적이 월가 예상치를 지금 밑도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좀 좋지 않은 기운도 좀 느껴지는데 반면에 또 좋은 소식도 있죠. 제너럴 일렉트릭스 GE가 순이익이 월가 예상치의 2배를 넘어섰어요.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GE가 아주 좋은 실적 발표했고 3M도 월가 전망치를 능가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3M은 이번에 헬스케어 분야를 분사한다는 결정까지 내려가지고 이 3M이 상당히 좀 주목을 받고 있고 그리고 역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코카콜라와 맥도날드는 좋았어요. 역시 이번에도 실적이. 그러니까 월가 예상치를 넘어서 호성적을 냈는데 이건 보면 참 대단합니다. 코카콜라하고 맥도날드가 전부 다 가격을 인상했어요. 가격을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매출에 호조를 보였고 실적이 이제 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맥도날드가 특히 제품 가격 인상했고 고가 제품 전략도 성공을 했고요. 코카콜라도 예전보다 가격이 올랐어요. 그래서 그 팩 가격 자체도 오르고 그랬는데 이런 걸 보면 아무리 물가가 오르고 예, 비싸져도 미국 사람들이 맥도날드하고 코카콜라는 반드시 먹고 마신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역시 뭐 좀 대단한 저력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경제가 어려워도 미국 사람들은 코카콜라와 맥도날드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 우리가 저도 아시는 맥도날드는 조금 더 먹는 것 같아요 예전보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이런 네. 그 기업들의 좀 실적이 잘 나온 것도 좀 호재가 될 수 있지 않은가 글쎄요, 좀 기대를 네. 해봅니다. 네. 그러면 이번 주 시장 분위기는 뭐 금리 인상하고 실적 발표 이 두 가지 변수가 좌우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 예측대로 내일 0.75% 네. 포인트 금리 인상 발표가 이루어진다면 뭐 시장은 거의 충격을 안 받을 거고요. 이미 예. 그건 다 반영이 됐기 때문에 만에 하나 뭐 0.5% 포인트만 인상한다 그러면 굉장한 호재고요. 만에 하나 또 1%를 올린다 그러면 이제 악재가 되는 거고 그렇지만 뭐 아마 0.75%가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빅테크들이 이제
실적 발표에서 선방해 준다면 시장에 상당한 호재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특히 월마트가 어제 예상외의 그 좀 좋지 않은 실적을 발표해서 10% 추락하면서 주식시장 분위기를 완전히 지금 끌어내렸는데, 그래서 아마존도 월마트랑 지금 비슷한 입장이니까 아마존도 안 좋을 것이라는 예상인데, 만약에 아마존의 실적이 잘 나온다면, 좋게 나온다면 반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해보는데, 그래서 아마존이 좀 어떻게 나올지 상당히 좀 궁금한 그런 상황입니다. 어찌됐건 그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이 0.75%포인트 발표되고 빅테크 실적이 좋게 나온다면 경기 침체 때문에 걱정하던 사람들의 그 불안감이 상당히 그래도 좀 희석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볼 수 있겠는데요. 어찌됐건 이번 주는 그래서 계속 이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 그리고 내일 있을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 발표, 이것을 좀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섭 기자였습니다.